지금 보시는 건 챗 GPT가 오늘 주식이 폭락하겠다라고 말했어요. 이걸 오늘 말한 게 아니라 지난달에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기사로 나온 거죠. 챗 GPT가 오늘 3월 15일 날 주식이 폭락을 할 것이다 라고 예측한 거예요. 그래서 많은 투자자들이 굉장히 불안하게 주식 마켓을 쳐다보고 있었는데 또 아니나 다를까 이렇게 크레딧 스위스 사건이 터지고 말았죠. 크레딧 스위스 사건은 뭐냐면 스위스에서 두 번째로 큰 은행이 그 최대 주주가 나 이제 더 이상 너네한테 추가로 자금을 대주지 못하겠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크레딧 스위스 은행이 엄청나게 오늘 크게 타격을 받았죠. 주식이 약 24%까지 내려가면서 장을 마쳤는데요. 그래서 실리콘밸리 은행 사태에 이어서 두 번째로 이렇게 스위스 은행이 이 크게 손실을 보고 있다라는 거. 이 크레딧 스위스 같은 경우는 스위스에서 두 번째로 큰 은행이고 실리콘밸리보다도 훨씬 자산 규모가 큰 은행이죠. 그래서 지금쯤 많은 투자자들이 이러다가 이게 점점 번지는 게 아닌가 하고 크게 불안해하고 있다라는 거죠. 지금 이러한 사태에 대해서 캐시 우드 그리고 일론 머스크 한마디씩 했는데요. 그래서 캐시 우드가 언급한 건 지금 메아리가 약 1920년대 초반과 비슷하다. 전염병 그리고 전쟁이 있었죠. 이후 세 가지 주요 플랫폼이 전기, 전화, 자동차와 같은 대량 시장 기회로 진화하면서 이 숨막히는 광란의 20년대에 기여했다라고 했어요. 그때 당시. 근데 저희가 살펴보면 지금 저희도 코로나 바이러스가 있었죠. 코로나 바이러스와 그리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있었죠. 그때 1920년대 당시 공급망 그리고 전쟁 관련해서 인플레이션이 급증을 했는데 그때는 어떻게 되겠냐면 근본 위제는 새로 형성된 연준이 경제에서 돈을 빼내도록 강요해서 1920년 6월엔 24% 인플레이션이 정점에서 그 1년 뒤는 약 1921년 6월 후반에는 마이너스 15% 디플레이션 저점으로 가격이 미뤄졌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캐시 우드가 말하는 건 작년에 약 8에서 10% 범위에서 정점을 찍은 인플레이션은 올해 예상보다 낮은 2% 아래로 떨어지고 아마도 마이너스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했어요. 1920년대와 같이. 그래서 이 은행 위기는 나쁜 디플레이션으로 이어질 수 있지만 혁신은 좋은 디플레이션을 가져올 수 있다라고 희망을 주는 말을 했어요. 그리고 오늘날은 이 유전자 조작하는 거, 그리고 로봇 공학, 에너지 저장 장치, 인공지능, 그리고 블록체인 기술 5가지 주요 플랫폼이 동시에 진화를 하고 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융합되고 있다. 그리고 테슬라는 그 중에서 한 3가지 정도를 주도를 하고 있지만 아마도 4개 혹은 5개가 될 수도 있고 만약에 그렇게 되더라도 놀라운 게 아니다 라고 말을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연준이 마지막으로 CPI, 인플레이션을 되돌아보는 것을 멈추고 단기금리의 19배 증가한 거와 이 반전된 수익률을 야기한 디플레이션 은행 위기를 해결하기 시작하면은 우리는 광란의 20년대로 돌아가는 것을 보고 놀라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했죠. 그래서 캐시 우드가 말하는 건 연준은 지금 당장 금리 인상하는 걸 멈추라 라는 거죠. 더 이상 금리가 인상이 되면 은행은 계속해서 붕괴가 될 것이고 또 더 큰 경제 공황이 오기 전에 디플레이션에 대해서 준비를 해야 된다. 그것만 잘 준비하면은 1920년대처럼 정말 경제가 크게 성장할 수 있다라고 언급을 했어요. 과거를 보고 미래를 대비하라 라는 거죠. 그래서 캐시 우드의 포인트가 다 맞다라는 게 아니라 100년 전의 일들과 지금의 비슷한 점들 그리고 100년 전에 있었던 거를 어떻게 경제를 극복하고 그것을 지금 이 시점에서 잘 적합할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해보는 좋은 기회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오늘 캐시 우드와 일론 머스크가 한 말을 이미 회원이 볼 수 있게 공지를 했고요. 회원을 런칭한 지 하루가 조금 지났는데요. 많은 분들이 가입 버튼이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시는데 가입 버튼이 핸드폰으로 안 보이실 경우 핸드폰이 아니라 핸드폰 속에 웹 브라우저를 다른 것을 한번 사용해 보시든가 혹은 컴퓨터 데스크탑을 이용해서 한번 보시면 가입 버튼이 보이실 거예요. 만약에 보이지 않는다면 댓글을 통해서 알려주세요. 그러니까 그 밑에서 일론 머스크가 어떻게 말하냐면 올해는 1929년도와 아주 흡사하게 흘러간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래서 1929년에는 어떤 일이 일어났길래 일론 머스크가 저렇게 말을 할까? 그리고 캐시 우드가 왜 그렇게 언급을 할까? 라시는 분들이 있는데 1929년에는 미국 대경제공황이 있었어요. 그러한 이후에는 이제 경제가 엄청나게 잘 발달하고 있었어요. 1920년대부터 한 9년 정도 쫙 엄청나게 발전을 했었어요. 왜냐면 이제 세계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유럽에서는 엄청 많이 재건 사업이 일어났고 미국에서는 정말 그것 때문에 수출을 하려고 경제 성장이 엄청나게 일어났고요. 자동차도 그때 좀 발달돼갖고 여러 방면에서 쓰이게 됐고 또 자동차 시장 또 여러 가지 면에서 엄청나게 경제가 잘 되고 있었는데 1929년 10월 달에 이제 크게 주식이 폭락한 걸 볼 수 있었어요. 지금 이렇게 그래프를 보시면 1929년 10월 달 24일 날 또 화요일 날 시작해서 목요일 쭉쭉 내려가는 걸 볼 수 있었어요. 주식이 이렇게 광란의 20년대로 잘 알려져 있다라는 거. 1920년대부터 10년 동안 미국 내에서 정말 경제가 폭발적으로 성장을 잘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1929년 10월에 주식이 폭락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때는 극적이고 갑작스럽게 끝났다. 1930년대부터 미국 대공황으로 접어들었다. 그래서 그 후 몇 년 동안 미국 경제가 1929년에서 33년까지 국내 총 생산으로 측정했을 때 36%까지 위축됐다. 경제가 확 바뀐 거죠. 1929년 10월부터 쭉쭉 내려오더니 1930년부터 완전 경제 대공황이 왔다라는 거. 그래서 실업률까지 25%까지 올라갔다. 이 정도면 정말 크게 아주 경제가 폭망하기 직전까지 갔다라는 거. 그때 1929년 10월 주식시장이 폭락하면서 수십억 달러의 불을 날리고 또 대공황을 예고를 미리 했었는데 검은 목요일날 알려진 검은 목요일은 10월 24일 1929년 10월 24일 날 폭락이 경이적인 성장 그리고 투기 확장 엄청나게 크게 성장하고 물건이 남아 돌고 그래서 그게 오히려 악재가 되었다라는 거고요. 공급 과잉 그리고 수요 감소는 생산자들이 더 이상 제품을 쉽게 팔 수 없게 되면서 경기 침체로 이어졌다라는 거. 금리가 이만큼 올라갔어요. 19번이나 계속 크게 올라갔죠. 정말 이렇게 전례도 없이 이렇게 빠른 속도로 많이 올라갔다라는 것은 은행 입장에서는 정말 금리가 쌌을 때 쭉쭉 금리가 쌌을 때 은행에서는 그 돈을 계속해서 채권을 돌리면서 돈을 벌고 있었는데 금리가 항상 이렇게 크게 올라감으로써 은행 안에서 이 미실현 손해가 발생한다라는 거죠. 이렇게 미실현 손실이 발생하면서 은행 입장에서는 만약에 투자자들이 와서 혹은 고객들이 와서 나 돈 찾고 싶다. 그러면 이것을 손해보고 팔아야 된다라는 입장이죠. 그래서 이 사건이 실리콘밸리에서도 일어났고 지금 여러 은행에서 사태를 보면은 미실현 손실 상태가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연준이 정말로 크게 큰 마음을 먹고 피벗 그러니까 금리 인상하는 걸 멈출지 혹은 최소로 0.25%로 올릴지 크게 관심이 집중되고 있죠. 그리고 지금 보시는 건 미국 하우스 마켓 부동산이 45%까지 쭉쭉 떨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뜻은 정말 많은 사람들이 집을 사는 걸 꺼려하고 있다. 그래서 캐시 우드가 한번 이렇게 말을 했어요. 지금 경기 침체를 불러 들어오는 이유가 뭘까? 부동산 가격도 이렇게 많이 떨어졌고 더 이상 어떻게 경기 침체로 흐를 수가 있을까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은 고객들이 더 이상 어디다가 돈을 쓸지 투자자들이 어디다가 돈을 쓸지 모르는 경우 흡사하죠. 제가 지난 영상에 올린 것도 그 영상에서 금리가 인상이 된다고 해서 투자자들이 투자를 못하는 건 아니다. 근데 투자를 못하는 경우는 이 마켓 시장이 어디로 흘러갈지 모른다라고 생각할 때는 이 돈을 안 쓰게 됨으로써 크게 암울한 시장 그리고 경기 침체를 예상할 수 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점점 은행이 붕괴되고 있는데 연준이 앞으로 있을 3월 22일 날 금리 인상하는 게 정말 큰 또 한 번의 가장 중요한 경기 지표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또 하나는 앞으로 이 소비자들이 얼른
방향을 알아야지 경기가 그나마 더 회복되고 잘 될 수 있는데 지금 방향으로서는 굉장히 침체하다, 우울하다라는 거. 하지만 경기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100% 예측하는 사람은 없다라는 거. 그래서 저는 단지 정보를 제공하고 저의 개인적인 의견을 가끔씩 주고요. 또 멤버 회원이 되시면 좀 더 자세하게 제 개인적인 의견을 전해드릴 겁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을 끝까지 지켜봐 주셔서 감사하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구독, 알람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